예, 황고무학술은 129강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 앞 시간에 이제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어, 좀 정리를 해보면 어, 8월 25일 수요일. 예, 그래서 이 29강, 129강 황공무학술에서 내놓은 한국사 복원으로서 우리 전라남도 영암의 강천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유물과 일본 야오이 문명. 예, 이제는 이걸 이제 정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우리말은 원래 고아시아어인 몽골계의 인 퉁크스계의 말인 부여와 고구려 남부여의 백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아시아어라고 그러고 이 고아시아어를 우리가 그 우리의 그 고구려 말이라고 하고 우리의 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주나라에서 쫓겨나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흉노가 되었는데요. 이 흉노들이 뭐냐면 서든 말이 바로 실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흉노의 동쪽에 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비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말이 또 우리가 실담에 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5, 16구 시대 때 북영과 북위를 세워서 나눠지게 됐는데 고구려가 그 망하게 되었는데 북연이 이때 뭐냐면은 선비족에서 유명한 가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탁발시와 모용시 그 다음에 우문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발시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모용시 선비계가 그 풍융인데 고구려 항복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따라갔던 그 북연의 그 피지백 계급과 함께 약 10만 명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고구려에 어떻게 되었는데 이 북연의 세력의 일부가 남하해서 우리가 신라의 부포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동성왕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 그 아버지 이름이 곤지죠, 곤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세력을 아주 크게 펼치게 됐는데 백제와 곤지 세력은 어, 기본이 백제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북영계의 고구려에서 내려온 선비족인 곤지가 일본에 가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였고 그 이후에 백제가 문제가 생기면서 곤지의 아들인 동승왕이 백제의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한 지역에는 고아시아계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언어 위에 나중에 흉노와 선비계의 말들이 업이 되었고 그 흉노와 선비계 말이 바로 실담어에 가깝고 이것이 신라 말인데 신라 가야 말인데 그 신라 가야 말이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 말이 중심이 되고 고아시아인 부여 고구려의 말이 사투리로 남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좀 다시 정리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황고사를 공부하다 보면 몇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조선은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의 땅에 왔느냐 이거
말은 무슨 말을 사용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문화를 이루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역사는 63,182년 태고사와 상원갑자년 1958년을 더하면 74,140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환단고기 원중동 선생의 삼성기 합편을 기준으로 한국사를 복원했는데요. 제1기 순다 대륙의 순다 환인에서 제2기 천축 환인 시기로 나뉠 수가 있고, 남방과 북방이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북방은 가장 빙하기가 혹독한 시기인 24,000년 전인데, 이 기점으로 25,000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빙하기인 개벽기이고 광명의 시기인 12,000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9,000년 전인 수를 이용한 농경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구가 시작됐는데, 국가시대는 잉여농산물이 바탕으로 고난이 위임된 천재사성과 서민사성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구리는 9,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고, 청동기를 발견했고, 이후 말사욕이 한 5,000년 전, 그리고 청동기가 4,000년 전인 바로 단군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들이 뭐냐면은 바로 단군,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말하는 고조선이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주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는 태고사와 상고사, 고대사, 중대사, 근대사, 현대사로 이어져 있고, 태고사는 63,182년, 상고사는 3,301년, 상고사, 중대사, 고대사, 중대사, 고대사. 예, 고대사가 뭐냐면은 단군 천지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재 단군에서 한, 하, 은, 주, 서주, 동주, 춘추, 오패, 제의 황공, 진의 문공, 초의 장왕, 오의 합력, 월의 구천, 전국시대는 전웅 칠국으로서 진초제인 한이죠. 예,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대사가 2002년, 부여, 북부여, 남부여, 옥조, 동해, 신라, 가야, 후, 삼국, 발해, 고려, 조선. 현대사는 122년, 제국주의,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진 이후에 우리의 현대사를 말하는데, 1894년도 갑오개혁이 시작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6년 10월 26일까지고, 이를 우리는 현대사의 신독재 시대라 부르고 권위주의 시대라 부르고, 고화물 일제감정기 산업화 권위주의 시대, 이를 촛불혁명으로 완수한 날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이때를 우리는 권위주의 정권이라 한다. 북방 통치 방식. 우리는 크게 부여계와 진조, 진나라와 조나라계를 이은 우리 진나라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 56권에서는 이는 크게 몽골계와 티베트계로 나누어지는데, 티베트계가 강족과 제족이죠. 나누어지는데, 몽골계가 흉노가 아니지. 이게 갈조, 선비,
부역에. 엄격하게 문결계는 없지만 우리는 통칭 그렇게 부른다. 이를 우리는 동우라고 부르고 북방 유목문화권의 유목문화이다. 부여, 북부여, 남부여, 옥조, 동해, 신라, 가야, 후, 삼국, 발이, 고려, 백제, 고려, 조선의 지배층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원주민은 피지배층이라 하는데 이들은 원래 우리 한국 사이, 태국 사이 63,182년 순다 환인, 천추 환인, 방구 환인 시대에 이 땅에 들어온 남방 문화권이다. 이들의 문화가 봉헌되는 것이 민주화 부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태고사의 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사의 몸통에는 어머니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으며 에서 아버지의 천재사상과 천손사상을 말하였기에 이에 융합하지 못했기에 우리의 정통 한국사가 일관되게 정통사상을 말하지 못한 이유이다. 지금의 동서갈등, 남북갈등, 고대사의 한국의 광활한 영토를 놓친 것도 그런 이유이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고대사를 하은주진 이전의 우리 역사를 우리의 고대사에 가르치면 통일은 물론 동서화번 그대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현재 전라남도 영암의 강천리에서 발견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일본 야오이 문명은 2500년 전 현재 전라남도 영암의 강천에서 발견한 청동기 시대 유물이 세형과 비평에 같이 출토되었는데 성공리에는 주거 집단이 발견되었고 이들의 일본 열도에 건너가 야오이 농경 집단의 문화를 낳았다. 이들이 처음으로 북방 유목민의 후손인 농경 집단이 이후에 진출한 사례이다. 이들은 조명인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가늠하고 눈이 동그란 사람들이다. 털이 많고 키가 작으며 누림내의 조명과는 다른 것이다. 이들이 일본 전 지역에서 퍼져나간 것이 불과 3,400년에 퍼져나갔는데 이후 야마토 정권에 들었었다. 이후 가야가 먼저 진출하고 백제가 진출하였다. 맞고 지금의 일본이 고대 국가가 형성된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조선 대륙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다. 조선 역사는 부역인 사람인 부여말을 하고 이것이 고구려 말이 되었다. 그 강력의 최대 군사도시는 하얼빈, 장춘, 연길, 개운이고 이후 심양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남 영암은 우리의 삼국 이전에 독립된 해양세력과 농경세력이 정착된 곳이다. 이들의 문화가 삼국 가야 이전에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말이 된다. 이 말이 일본어가 되었고 조선 대령은 신라의 열국을 통합하여 고려에서 조선을 거쳐 우리말이 중심이 된 것이다. 우리말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즘 강수한 박사님의 부모 대선을 보니까 거의 경상도 사람이나 수는 다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부모천자문과 분당 소식을 분석하는 우리말이 여기에 단어가 있지는 않았다. 그럼 중요 단어도 분석해 보니까 많이 달랐다. 고로 이 말은 대단히 고급진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즉 왕족과 귀족이 문자화되어 정리된 거리로 느껴졌다. 이걸 알아야 문헌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일전에 신문관 김석훈 선생의 법무사전이 나오고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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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전 훨씬 범자가 도달한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발현과 태고사에서 상고사와 현대사까지 편견을 갖지 않고 공부를 하면 우리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그 중에 하은주진을 우리 역사의 고대사의 상고사에 편입시키자.
두 번째,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거의 산스크리트이니 박사님의 법무사전과 신문가 선생의 책을 통해 훈련하고 고서 선생을 통해 문헌에 접근하고 도달하는 것이다. 문헌에 접근하려면 고서 선생님의 책이었으면 어려우니 이어지않고 남방 피지배자 10등급을 가지고 있고 북방은 양반이라 우기니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안고 있으면서 책을 보니 학식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학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남방 문화권을 받아들여야 한다. 앞에서도 설명한 영암에서 고대 청동기인 일본에 진출한 것이다. 지배자 피지배 계급을 논할 수 있는가? 이들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난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땐 족을 배반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필요에 떠난 것이다. 이 속에 남겨진 문화는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 그대로이다. 한반도 남부에 유입된 북방민이다. 예. 그래서 그리고 예, 네 번째 세 번째가 있었는데 세 번째 한민족의 우주철학 사상과 삼위일체 사상 이거 앞전에서 이제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북방은 흑수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류가 처음 태어난 곳이다. 예, 북방 이데올리기죠. 북방 마고성 이데올리기죠. 동방은 대광명이라 하였으며 대태평천이라는 것은 청구 대륙을 북방 이데올리기 사상 대광명이라 하였으며 청구 대륙을 대웅께서 다스리신 남방은 성광본명이라는 것은 빛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청구 대륙을 말하며 태양의 후예이며 태양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민족이 살았던 곳이다. 이를 삼위론에서 밝혔다. 성광본명은 비로자니분의 사명이기도 하다. 비로자니분은 화엄사상의 대종주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그 이전의 부처님이다. 그러니 빛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지어졌다 말하며 비로자니불 산스크리트는 비로차나인데 태양의 수를 타고 하늘을 날며 중생에게 빛을 뿌려준다는 뜻이고 여기에 용의 상징인 복귀씨를 제로 하였지만 복귀씨가 탄생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역사 기록하시는 저자께서 적당한 인물을 갖다 붙인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 남방의 정사는 7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들이 칠두사라는 7머리 한 몸인 뱀을 숭배했는데 그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바로 용을 상징하는 곳에서 하늘의 신이 7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비롯하여 태국 버마 등지에 세워진 나가상이다. 나가상. 나가는 사미천국의 최초의 이주민이었습니다. 사미천국은 바로 무대륙입니다. 사민을 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어리둥절을 하겠지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개석 완전 학습 반복해서 역사를 강의해 드립니다. 이제 역사 전개 과정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그 다음에 동방으로 가야 맞습니다. 인물들은 나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이 재미있습니다. 서방의 사명을 일컬어 태금이라고 하고 그 죄를 일컬어 백이라고 하고 그 호를 일컬어 청정견허라고 하고 그 자를 일컬어 치우라고 하는데 그 균하천에 있다. 이를 대가리라고 하는데 서방은 금막이고 흑수, 삼이, 태백, 금막, 중토 이렇게 되지요. 대가리가 산스크리트입니다. 아가리입니다. 아가리를 한자로 아기라 하였는데 아가리가 아가라로 바뀐 것이 그것이 한자로서 악자가 되는 것이다. 아가리는 히브리어로 가서 아카데미가 되었습니다. 청정견의 대가리는 남방 사미천국에서 환인 광명 사상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불교의 교류가 되었지만 금막이라는 곳이 바로 히말라야에서는 높은 산에서 최고의 도인, 환인 수백 명이 됩니다. 세월이 7만이니까 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머리에서 상광이 빛이 납니다. 이건 역대 신선통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즉 1만 2000년 전에 금막 히말라야에서 처음으로 가장 최근에 환국이 세워질 때 환국은 그전에도 있어서 환인친제께서 많은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중 나중에 힌두교가 되고 불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인천재께서 가르치던 도법을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 같은 신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중생들의 머릿속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삼위천국에서 보살행, 실천행, 광명행, 광명사상 등을 가지고 대홍수, 대지진, 침몰 등 너무 큰 재난을 피해 히말라야를 피신해 왔습니다. 무려 그런 재난이 1만 20년 전부터 3000년간 지속되었으며 3000년 동안 이주가 있었습니다. 남방 삼위천국에서는 천문학을 황해술에 이용하는 정도로만 공부했는데 히말라야로 대이주하고 난 뒤부터는 머리 위에 북두성이 있으니까 북고성 사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고성의 주민 마고를 가르치게 되고 천문학을 모르면 대학자, 도인, 무인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1만 2000년 전에 대학주가 있었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소리를 들었는데 황당한가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책이 나오면 책을 보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책에 쓰여진 대로 설명해도 모를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 걷어내고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조선이 오제설에 끈따라 임금씨는 안덕천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이곳이 지금 형룡강 이북입니다. 사실은 태토의 자리 중방은 천산과 삼위산인데 부두지에 하면 단제 임금씨는 도낭에서 배달왕국으로 6만 명의 학자를 데리고 이주해 왔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황구 문명 학설원 12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